네,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은 아, 세 가지. 현금 유입 및 유출 추적, 그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자금 부족을 예방한다. 제가 전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현금 흐름 관리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영 성장을 위해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어떤 효과적인 현금 흐름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금 흐름 관리의 기본은 일일 단위의 세밀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스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매출 관리가 보통 일반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이제 음료 그런 그 중소 사업자들한테 그 매출 그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일일 하루에 마감하고 마감할 때 현금 시제 확인 및 기록, 그다음에 카드사별 정산주기 관리 등을 통해 현금 유입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최소 운영자금의 2배 수준으로 현금을 보유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월별로는 이제 고정비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성수기 비수기 때 매출 예측에 따른 변동비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구매 계획에 따른 자금 준비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익성 확보죠.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출금 관리와 비용 통제가 중요합니다. 거래처별로 미수금 회수 기간을 설정을 하고 미수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한을 설정하고 또 신규 거래처의 신용 등급을 확인해서 한도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매출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별 할인율 차등 적용이나 현금 어떤 결제 시에 추가 할인 제공 등의 전략적인 요소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비용 측면을 본다면 항목별 중요도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효율적인 비용 통제를 해야 됩니다. 공과금 절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적정 재고 수준을 설정하고 대량 구매 할인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요, 유동성 관리와 부채 관리가 핵심입니다. 유동성 관리와 부채 관리. 그래서 월 매출의 3개월분 현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단기 지급 계획을 점검해서 총 자산의 10%를 비상자금으로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유동성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계획을 점검하고 그래서 그 부채 관리를 또한 이제 유동성 관리를 했다면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차입금 상환계획표 등을 작성해서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금리 유형별로 차입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개선 활동을 통해서 부채율을 한 20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부채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그 자기 자본금의 어떤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배 이하로 유지를 해야지 부채 비율이 뭐 500%까지 간다 그러면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자금 확보와 자금 조달 계획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목 자체가
창업자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금 확보 먼저 이제 들어가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시설 투자나 R&D, 연구개발 비용, 그 다음에 마케팅 등에 배정하고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설정했을 때 어떤 실제적으로 사업성 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타당성 분석과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 단계별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IR 자료를 준비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우리 사업에 대한 그 런칭, 피칭을 좀 해야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하거나 또 주거래은행과의 신용 한도를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방안이나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현금 흐름 관리 전략을 통해서 기업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관리는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영 활동인 것임을 인식을 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 관리에 이러한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존폐까지도 이뤄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을 한 200% 이내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은행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요, 물론 뭐 제조기업이나 도소매에 따라서 부채 비율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뭐 400%, 뭐 500% 가면 자본 잠식이 이제 가까워지다 보면 사실 뭔가 크레딧을 어떤 담보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대출을 해줘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된다. 따라서 그래서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유동성 관리와 부채 관리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 앞에 지금 앞에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현금 흐름 관리의 이 중요성은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관리는 뭐예요? 현금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주 내에 이거 움직여서 현금화를 확보해서 유동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유동성 관리와 부채 관리가 핵심이다. 돈을 꼬은 거하고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를 빨리 상환할 수 있는, 언제 상환할 수 있더라도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상환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 매출의 3개월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1억에 매출을 했다면 3억 원의 현금 보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주 단기 지급 계획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총 자산의 10%를 비상자금으로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충분한 보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금 흐름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재무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재무계획 수립인데, 재무계획은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고요. 재무계획 수립은, 재무계획은 단순한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계획 한다고 그래서 어떤 뭐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무슨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재무계획이 아니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무계획은요,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자금을. 다섯 번째로는 재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자, 창업 자금의 조달과 운영은 신생기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스트레이티직한 그 접근이,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먼저 장단기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재무계획은요. 단기적으로는 월별 매출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손익분기점 달성은 언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운전자금 관리, 그 다음에 비용 절감 등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별 매출 관리,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달성, 운전자금 관리, 비용 절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일 매출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하고, 또 일일 모니터링 했다면 주간 목표 달성률을 점검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매월 나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석해서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를 언제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좀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현금 흐름 관리하고 주간 자금 수지 계획 수립을 통해서 운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 지출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항목별 지출 분석을 통해서 월별 절감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물론 뭐 급여는 줄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정비라든지 변동비는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그 적정 재고,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재고를 통해서 향후 뭐 유사시를 확보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적정 재고를 확보를 해서 현금의 유동화를 좀 컨트롤 해야 되고요. 그 하루하루에 나가는 그 비용을 잘 계산을 해서 월별 절감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성장 관리, 시장 확대, 수익 구조 개선,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을 이제 목표로 삼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성장 관리, 그 다음에 시장 확대,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 마켓 쉐어를 가졌다면 그 마켓 쉐어를 가진 것 중에서 어느 정도 1%도 2%로 확대 방안을 시키면 그 밑에 있는 팀 또는 그 밑에 있는 부서, 아니면 나 혼자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인 기업이 그 각 지방별로의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관리나 시장 확대,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너무 앞에서는 남는데 뒤에서는 미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수익 구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개선,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현금 유동률을 높이고요.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성과를 분석하고요. 목표를 조정하고 또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회사하고 또는 우리 동종업계하고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경쟁사의 어떤 단점을 보완한다든지 우리가 또 경쟁사가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차별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은요, 내가 쓰는 물건에 대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 회사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제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차별화 전략을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뭔가가 목표 설정이 눈에 보이고 개선사항이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월별로 부채 비율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원가 분석을 좀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회사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쟁 회사와 전략을 과연 원가 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률이 좋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는 원가 분석을 통해서 이익률을 한번 개선을 해보고요. 월별로 부채 비율을 잘 모니터링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부채 비율을 모니터링할 때 가능하면 200%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부채 비율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러한 유지를 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계획 세 번째로 여러분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요. 세 번째로 이제 예산 계획입니다. 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계획의 실행도 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운영 예산 관리를 위해서 직급별 급여 체계와 성과급 기준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임차료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지도 한번 심도 깊게 얘기를 좀 해봐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비용은 그러니까 ROI 분석을 손익분기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설정해서 특별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시설 투자, 또는 R&D, 신규 사업, 또 인력 개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자금 조달인데 자금 조달 전략도 중요하죠. 이제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서 최소 필요 자금의 50%는 자기 자본이라고 제가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필요 자금의 50%는 반드시 자기 자본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필요 자금의 50%는 자기 자본으로, 나머지 자금은 정부 지원 자금을 전략 쓸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스타트업 창업 기업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실행할 때에는 금리 조건을 비교해서 최적의 안을 선택해야 되고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IR 자료를 준비를 하고 투자의 미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IR 이거 피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IR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 IR을 통해서 투자자들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IR 이것은 말이 지금 쉬운데요. IR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제목이 재무계획 수립이죠. 보니까 재무계획 수립인데 재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하고 IR 자료 충분히 빼야 됩니다.
그런 것이 또 이제 하나의 관건인데, IR 자료를 빼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파워포인트에다가 간략적인 거, 너무 앞에 지루하게 회사에 대한 뭐 자랑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사실 물론 그 투자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건 이미 그 회사의 정보를 익히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회사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장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대략은 알고 오거나 또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눈으로 벌써 다 익히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회사의 회사의 업력을 또 너무 처음부터 길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현재 우리 회사의 어떤 현황, 회사의 현황이라든지 또 회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개발을 해서 어떤 사업성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게끔 도입부를 끌어오셔야 되고요. 너무 깊은 기술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깊은 기술적인 얘기는 사실 투자자들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수익성이 있겠다. 또 이런 아이템을 통해서 현재 시대에 맞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정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기술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막 심취돼서 뭐 열변을 토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좁니다. 제가 이제 뭐 IR 피칭도 뭐 많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졸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여담이긴 합니다. 뭐 가능하면 그 점심 식사 후에 피칭하지 말아라. 왜냐면 아무리 투자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졸려요. 그래서 그런 졸림 가운데에서 또 갑자기 뭐 지루한 얘기를 하면 더 졸립습니다. 그래서 이제 IR 피칭 할 때 점심시간대를 피해라 뭐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뒷얘기도. 가능하면 핵심 포인트 있죠.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첫 번째, 필요성. 그다음 내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인데 고객들이 니즈가 뭐냐?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력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개발했을 때의 사업성, 그 다음에 현재의 시장, 뭐 현재 시장이라 그래서 우리 회사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뭐 우리뿐이 없습니다. 이것도 메리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서는 먼저 뛰어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새로운 거다. 뭐 이런 것들은 IR 피칭 할 때 투자자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업성이 어떤지, 그로 인해서 해외 진출은 어떻고 현재의 경쟁사들하고의 그 어떤 위치, 또 이거 경쟁사들이 갖고 있는 시장을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것인지, 그 진입 과정,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진입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요. 해외로 진출할 거 있으면 해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한 페이지 정도,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뭐 짤막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을 넣어서 했어도 보통 15분, 20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R 자료를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전 미팅을 진행해서 투자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자금 운용 시에는 계절성을 고려한 운용자금 한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단점이 정부 지원 사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요.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죠.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또 언제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딱 한도가 있어요. 며칠, 일주일이나 2주 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어 그 안에 모든 것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R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체계적인 재무관리 시스템을 재무관리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재무관리 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1일 마감을 통해서 매출 매입 데이터를 즉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월 마감 시에는 재무 상태를 분석해서 분기별로 세무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라든지 채권 관리,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월별로 예산 대비 실적을 평가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인 재무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창업기업은 안정적인 그 운영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창업 초기부터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계획 수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